안녕하세요. 4월 2일 화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하버드 대학도 정조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반유대 대응으로 8조 지원금이 조사 착수되고 있습니다. 전면 관세의 트럼프 해방의 날 선언으로 미국 경제 충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관세 불안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며 2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무역 전쟁 속에 안전자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비역 장군 지명을 시작으로 트럼프의 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시대에 만우절 장난 기사가 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10,000명이 해고당했습니다. 오픈AI가 비영리 포기 조건으로 54조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 비자 위기 속에서 외국인 기술자가 미국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종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대응을 이유로 하버드 대학교와 그 산하기관에 지급된 연방계약금 2억 달러, 장기 연구지원금 7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사용을 전면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콜롬비아대 4억 달러 지원 중단에 이은 조치로 이스라엘 가자 전쟁 시위 대응 미흡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하버드가 반유대 차별을 방치했다고 비판했고, 하버드는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보호를 모두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대학의 연방자금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대부분 소비품의 약 20%의 관세 부과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수십 년간 미국을 불리하게 만든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경제 충격이 예상되며 무디스는 1년 이상 경기 침체와 7%대 실업률을 경고했습니다. 반면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 보호가 목적이라면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수요일을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로 명명하고 관세 정책을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과 수입 부품 의존 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500만 개 일자리 상실과 주가 25% 하락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수입 관세 조치에 대응해 유럽연합이 애플, 구글, 스타링크 등 미국 빅테크의 디지털 서비스에 보복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철강, 농산물 중심 무역 분쟁에서 디지털 서비스 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며 EU 내부에선 도발 우려와 정당한 대응 간 입장차가 큽니다. 한편 EU는 자동차 관세 인하, 가스 수입 확대 같은 협상 카드도 준비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협상에 나서기 전까지는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관세 예고로 미 증시가 2022년 봄 이후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는 4월 2일을 경제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전면적 관세를 예고했지만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현금을 쥐고 관망 중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4.6%, 10.4% 하락했고 GM, 테슬라 등 주요 제조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비 심리도 위축돼 고급 소비재 주가는 3월에만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 정책이 시장에 불안을 안기며 전 세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금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뉴욕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122.80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금 선물도 3,157.40에 근접했습니다. 트럼프는 수요일을
해방의 날, Liberation Day라 칭하며 새로운 관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와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가격 변동성이 크고 사기 위험이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시장은 당분간 출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 지휘 경험이 부족한 예비역 공군 중장 존 데니얼 케인을 신임 합참의장에 지명해 군 내부와 의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기존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대장은 다양성 프로그램 추진을 이유로 해임됐으며 케인은 정치적 충성 논란에도 국가를 위해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라크 회동 이후에 발탁됐으며 군 지휘 계통을 건너뛴 이례적인 인사로 군의 비정치성 원칙과 법적 요건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는 정권 성향에 따른 군 수뇌부 재편, 국방부 내 민감 정책 논의 앱 사용, 우크라이나 압박, 사업 이해 충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부처 도지 책임자로서 처음으로 CIA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존 레드클리프 CIA 국장이 기관 해체를 막기 위해 머스크와 협력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CIA는 현재까지 직접 감축은 없지만 시범 인력과 DEI 관련 인력 일부가 해고 통보를 받았고 법원이 해고 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기관 인력은 고비용 훈련 자산으로 무분별한 감축은 안보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 판사 선거가 9천만 달러가 투입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법원 선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수전 크로포드와 보수 성향 브래드 쉬멜이 맞붙으며 낙태권 선거구 개편, 테슬라 판매 소송 등 주요 사안들이 쟁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보수 후보 지지를 위해 100만 달러 수표 지급 등 논란성 지원에 나섰고 민주당은 법 위의 억만장자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엔 전통적으로 언론들이 기발한 거짓 뉴스를 통해서 유쾌한 농담을 전해왔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BBC의 1957년 스파게티 나무처럼 과거엔 인기였지만 SNS와 가짜뉴스 확산으로 언론 신뢰 문제가 커지며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언론이 장난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 등장 이후 팩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HHS가 구조조정을 시작하며 최대 10,000명 해고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무원 노조권을 박탈했고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등 핵심 기관이 직격탄을 맞았고 일부 주 지역 보건국도 예산 삭감 여파로 인력 손실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연방 감축 정책에 알래스카가 타격을 입자 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와 댄 설리번이 상반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코스키는 도지의 해고 정책을 공개 비판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했고 설리번은 백악관과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서 일부 예산 회복을 시도했지만 지역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연방 공무원 비중이 높고 관광, 수산업 등 주요 산업이 영향을 받는 만큼 의회의 지출 권한 수호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픈 AI가 4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 3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말까지 비영리 조직에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야 전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3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주요 파트너로 떠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참여했습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에서 투자 다변화를 시도 중이며 내부 갈등과 일론 머스크와의 법적 분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 내 외국인 기술자들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H1 비자 소지자들은 출국을 자제하고 법률 자문을 받으며 비자 연장 지연과 귀국 거부 가능성에 대비 중입니다. 특히 SNS 게시물, 정치 성향, 가족 관계까지 점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해외 인재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수천 명의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거절률이 오르고 자동 시민권 폐지 논의까지 나오며 직원들은 미국 내 거주조차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없는 실리콘밸리는 상상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기술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국 MQ-9 리퍼 드론을 격추했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후티는 가자지구 침공이 멈출 때까지 이스라엘 선박 차단과 군함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습을 강화하고 최근 수도 사나와 북부 사다를 타격해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후티는 2023년 10월 이후 드론 16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서방 선박 100척 이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사망자가 2,719명, 부상자와 실종자 포함 피해가 급증하는 분위기입니다. NUG 국민통합정부는 사망자 2,400명 이상, 피해자 850만 명이라면서 유엔과 아세안에 인도주의 지원을 직접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조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국제 구조대 진입은 제한적이며 국제 앰네스티와 유엔은 군정 통제 외 지역 접근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도 지진 여파로 20명이 사망하고 주변국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서울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엔 유서가 있었고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 측이 관련 영상까지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혐의는 전면 부인했지만 사망으로 인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좋은 의미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